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느린 대표적인 신도시가 평택 신도시입니다. 평택 신도시는 이 지역에서는 평택 신도시라는 이름보다는 삼성 평택 캠퍼스하고 그리고 미군 부대들 그리고 이제 자족 시설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해서 어, 그 고독 국제 신도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아마 이제 고독 신도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서 불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평택 신도시, 즉 고독 국제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 신도시의 이제 위치는 지금 평택시로 봤을 때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이제 송탄 비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평택 신도시가 이제 형성되고 했던 그 배경 자체가 보면은 평택이 1990년대 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이제 어, 비전동이나 이 지역이 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고도 국제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평택의 이제 북부권의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평택 고도 국제 신도시는 서정리역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하는 게 고도 국제 신도시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충동입니다. 이충동은 실제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평택이 이제 산업단지들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충동 인근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단지 배후 주거 지역을 개발하면서 90년대 말부터 주로 이제 이 충동이 개발이 이루어졌지만은 고도 국제 신도시 쪽에서는 개발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도 국제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제 진행되게 이르렀습니다. 계획 인구와 이제 세대 수는 5만 9천 세대와 그리고 인구가 14만 명이지만은 신도시의 행정동인 현재 고덕동의 경우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6만 5,697명이고 그리고 세대 수는 2만 9,175세대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했거나 이제 입주가 이제 예정돼 있는 세대 수는 실제로 지금 현재 세대 수와 비슷한 29,726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상가주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전체적인 부분들은 29,726세대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외부에서 컨설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신도시도 잘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개발 주체들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들 그리고 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고도 국제 신도시에 들어오고 하는 아파트들은 주로 공공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 아파트에 이름 붙여져 있는 부분들만 잘 보더라도 단독으로 이제 일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의 이군 건설사나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들어온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에서 들어오고 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지방이나 그리고 이군 건설업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들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공공개발 방식의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 분양도 있지만 실제로 공공 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의 비중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원을 하거나 다른 어떤 생활 인프라로서 진입을 할 때도 충분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정리역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고도 국제 신도시의 이제 각 어떤 지금 현재 입주 형태들이나 그리고 상권의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면은 이 부분들을 전체로 보를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정리역 앞 상업지구와 그리고 후면에 있는 후면에 있는 주거 지역의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테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타운, 즉, 평택시청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앞에 이제 평택시청뿐만 아니라 앞에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도 국제신도시 내에서 그 유흥들이나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이제 호텔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전면은 수변상 갑니다. 이제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장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평택시청의 입주의 어떤 그 시기들하고 이런 부분들과 결부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평택 그 행정타운에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은 그 평택 삼성 평택 캠퍼스로 들어가고 한 입주해 있는 소위 말해서 카페 거리들, 그러니까 먹자 골목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그 주변의 상권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에듀타운이라고 하는 그 학원과 학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역이 가장 그 아파트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아파트의 세대 수들하고, 그리고 지금 그 상업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 메디칼의 개원 과목들, 현황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어떤 그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이제 업무 지역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정리역 상권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서정리역 상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권의 가장 큰 변수는 서정리역입니다. 서정리역은 지금 평택권 권역 내에서는 지금 그 평택역과 그리고 서정리역이 이제 급행열차가 정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1호선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1호선에 이제 평택 서정리역에 이제 일일 승하차 인원들이 대략 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 상권을 이제 판단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신도시 상권에서 이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입주할 아파트들, 입주한 아파트와 그리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그리고 아파트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지역에 관한 업무지역 주변에 있는 그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하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상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업종들뿐만 아니라 메디칼에서도 즉각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권역으로 설정한 이 아파트, 이 권역 내에는 현재 전체 세대수는 이제 9,169세대입니다. 9,169세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입주가 완료된 분양 아파트가 3,730세대입니다. 3,730세대고, 임대 아파트가 3,784세대입니다. 실제로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입주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형태들이 지금 현재 1655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교통이 편한 지역 앞에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행복주택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의 임대 아파트 형태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만큼 젊은 층의 수요들이 주로 이제 역세권 위주로 움직이고 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도시에서 상권에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학생 숫자입니다. 학생 숫자는 이걸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학생 숫자, 우리가 단순히 학생 수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학부모들 연령대가 결정이 되고, 이 학부모들의 연령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지역 내 소비 형태들도 나타납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을 결국은 어쨌든 도보의 통학거리로 이제 주로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주로 학교 주변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중요한데, 이 지역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593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918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751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되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상권을 형성하고 간다는 그런 측면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서정리 앞쪽에 실제로 그 상업지역으로서 이제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평택시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이제 고덕길동주민센터,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용노동지청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의 기관 자체의 이제 근무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공공기관 자체가 서정리 앞쪽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그리고 다른 업무 지역들도 이제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발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을 분석하고 할 때 주변에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지금 그 서정적 상권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실제로 활성화 되려면은 서정리역 앞쪽에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 상가 지역들이 이제 그 입주가 완료되고 다양한 업종들이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메디칼입니다. 메디칼 그 과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신도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소아들을 위한 소아청소년과나, 그리고 어쨌든 배우 세대들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정기 검진들이나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받기 위한 내과들, 그리고 다양한 뭐 그 가벼운 어떤 외래 진료나 이런 부분들 받기 위한 그 가정의학과 계통의 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한의원이나 치과들도 지금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주로 이제 상업적에서 나타나고 하는 비보험들이나 다양한 과목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이 상권들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그 고도국제 신도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봐더라도 각 섹터별로 이제 나눠서 보더라도 이제 그 생활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상권 활성화도 상당히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서정리역 상권에 대한 브리핑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행정 타워, 그 평택시청에 있는 행정타운과,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 앞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평택시청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지금 예정은 2028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택시청이 조기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진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평택의 이제까지 생활권 자체가 주로 이제 남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청도 남부권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택시청이 이제 이전해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능이 이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 중요 기능만 평택시청으로 지금 현재 평택시청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이제 평택시청에서 연관되고 하는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변에 이제 아마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형태든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평택시청이 빨리 돌아서 활성화되어야만 아마 이제 이 상권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8년 하반기에 시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공공 서비스 기관들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정착이 되고 하는 데는 한 2030년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평택 캠퍼스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시 이용하는 주로 이제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나 술집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준주거 형태가 있고 하나의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 자체에서 어떤 소비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의 상권으로서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하는 그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조금 아마 소비와 그 활력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부분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쨌든 그 상업적 크기라 하더라도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권을 좌우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아파트의 세대수로서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세대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전체 아파트 수는 5,827세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한 그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양 입주 완료된 아파트가 2,738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중에서 공공임대가 이제 1,313세대, 그리고 민간 임대가 600세대입니다. 600세대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유보라 오피스텔이 지금 두 개 단지에 1,116세대입니다. 1,116세대인데, 아마 이제 이게 지금 그 수변상가 맞은편에 있는 그 주상복합형 오피스텔 상가와, 그리고 이제 상층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서 보면 지금 아마 상가는 대부분 다 비어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비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행정타운에 이제 평택시청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평택시청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딸려있는 업무 시설들이나, 그리고 지금 평택시의 평택시 전체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업무를 하고는 민간 회사들도 많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주상복합형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상가들은 아마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잠깐 조사를 갔을 때 지금 평성의 미군 부대에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하는 군인들도 이제 여기에 상당히 좀 이제 거주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도 출입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 오피스텔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행정타운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공실률도 줄어들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이제 메디칼 들어와 있는 한 개 이제 어떤 상가 건물 외에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타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 원인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신도시에서 메디칼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주로 배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쪽에서 근린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메디칼들이 이제 형성되다가 나중에 이제 중심 상업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는 대부분 중심 상업지역에서 큰 상권 확장성이 큰 뭐 안과나 피부과나 뭐 다양한 과목들이 실제로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역 내부의 공실률도 역시 이제 유보라 오피스텔 주상복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타운에 이제 어쨌든 행정타운의 공공 업무 시설들이나 시청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았을 때 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지역들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근린 상업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나중에 이제 중심 상업지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990명입니다. 990명인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영향이 일반 상업적으로 인해서 이제 유흥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건 뭐 처음에 이제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면서 배치를 그렇게 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학습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이제 어떤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교들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칼들을 그 과목들을 보면은 지금 평택시청이 들어올 그 상업지역에는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내과하고 미용 그리고 안과에 지금 지금 의료인 숫자들이 많고 그리고 정형외과에도 이제 2명씩 되고 나머지는 다 1명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평택시 전체를 그러니까 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전체에 있는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떤 지제역 앞에 이제 그 주민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업지역 중심부가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공시설지나 이런 부분들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그 과목들은 더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 개원 비율들은 늘어나는데 다만 이거는 저도 이제 다른 그 신도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화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은 들어오는 패턴들이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7, 80평이 적정상이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들어오고 하는 거는 100평에서 150평이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인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후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취 통증과 나하고 이제 그 일반 그 가정과과 계열의 이제 한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뭐 이 부분들은 저도 이제 뭐 그 지금 여기가 어떤 그 메디칼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권들로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인근에 중심 상업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듀타운 같은 경우도 배우 세대가 충분한 상태에서 대부분 그 배우 세대가 충분한 상태에서 지금 그 개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이제 이 그 지금 그 카페 거리나 인근 그쪽 개원보다는 중심 상업 지역들이나 그리고 에듀타운 쪽 이런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듀타운입니다. 에듀타운은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학교와 학원가를 위한 상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에듀타운은 그 말 그대로 학교와 학원가들을 그 집중해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섹터를 지정해서 이제 명칭을 붙인 건데 지금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개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고 이제 중학교가 1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준주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종들이나 이런 업종들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 아파트 현황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전체 세대수는 14,462세대입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일반 택지 하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대규모의 그 단지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14,462세대 같으면 이 상권 자체만 하더라도 두세 개로 나눠진 데도 많지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두 개의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상권으로 나눠지는데 그야말로 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 상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462세대 중에서 현재 분양해서 입주 완료된 아파트들이 11,757세대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는 2,195세대입니다. 이건 이제 공공임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입자 아파트는 51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이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실제로 그만큼 세대수도 많고 안정적인 어쨌든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권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신도시 아파트를 살펴볼 때 실제로 이제 세대수의 규모들도 중요하지만은 아파트의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일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단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면 초등학교가 2,90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657명.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30대, 40대의 이제
부부층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뭐 개원을 하든 다른 과목을 다른 업종들을 이제 어쨌든 그 창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학교가 더 들어오고 한다면은 아마 학원가는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정리역 앞쪽이나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상업 지역이나 이제 그 일반 상업 지역에 관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아닌 그 주변부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에듀타운의 학원가를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한번 그 창업을 한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 에듀타운에 이제 그 개원한 과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저 필수 과목들이 많습니다. 뭐 내과들, 그리고 뭐 그 정형외과들, 그리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 40대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 관련된 피부나 이제 미용 쪽에 이제 전문된 의원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근린창업적이긴 하지만은 좀 더 상권이 안정화되고 하면은 그 대형화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과목들은 좀 더 그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검토할 만한 그런 어쨌든 상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제로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의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는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금 그 고덕국제 신도시에 거주하고 하는 주민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 내에서 메디칼들이나 다른 어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시청 주변에 이제 업무 단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권이 조기에 어떤 안정화가 된다면 실제로 상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이제 고도국제 신도시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그 상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고도국제 신도시에 뭐 개원을 하든 창업을 하든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